자,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저는 2014년도에 여기 귀촌해가지고 살다가 어떻게 코가 껴가지고 밭을 사는 바람에 귀농으로 돼가지고 중가리에서 지금 아시죠? 저 중가리에서 사과밭 조그맣게 하고 있고 쩔쩔매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농사를 잘 짓지는 못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소통이 되게 중요해요. 어차피 KBS나 MBC나 이런 방송국들이 못하는 게 소통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프로그램 진하고 그 제작자하고 다이렉터로 그 시청자들하고 소통이 안 되지만 크리에이터가 좋은 점은 1대1 소통이 된다는 거거든요. 소통을 통해서 진실되게 자꾸만 그분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들 커뮤니케이션에서 내가 다음번에 영상 찍을 때 어떤 영상을 찍었으면 좋을까요 물어보기도 하고, 그분들이 그럼 그분 아이디를 대가면서 이분이 이렇게 만들기 원해서 오늘 이런 영상을 찍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또 옆에 사람이 볼 때 얘네들이 정말 진심으로 구독자들하고 친해지려고 하는구나를 늘 느낄 수 있고, 그래서 꾸준하게 그 커뮤니케이션을 자꾸 해가야 돼요. 그리고 그냥 처음에는 뭐 핸드폰으로 되게 대충 찍겠지만 어느 정도 찍고 난 다음에는 편집 기술이나 촬영 기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좀 공부하고 어느 게 더 좋은가 느끼고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한 가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평상 이 영상 편집을 잘 하려면 뭘 보시면 되냐면 런닝맨이라든지 이런 예능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걸 보시면서 카운트를 해보세요. 뭘 카운트하냐면 영상이 씬과 씬이 바뀌는 부분이 있거든요. 카메라가 이렇게 가다가 탁 다른 장면 넘어가는 거 몇 초나 걸리나? 보통 3초 안에 바뀌어요. 근데 우리가 처음 영상 찍어라 그러면 카메라 딱 들고 처음부터 쭉 찍고 대충 두 군데 뚝 잘라가서 내보낼 거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영상 보는 지속 시간이 10초도 안 걸릴 거예요. 다 빠져나가. 안 봐. 빠져나갈 틈이 없을 정도로 계속 빠르게 가야 돼요. 조금 아까 제가 한 영상 아까 보여드렸죠. 말이 굉장히 빠르죠. 빠르고 탁탁탁 끊긴단 말이에요. 그거 제가 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런 식으로 같은 영상을 갈 때는 말이 끊기면 안 돼요. 굉장히 짧게 끊어서 가야 돼요. 계속. 그리고 3초 이상 같은 화면을 내보내면 안 돼요. 그리고 계속 자막이 들어가야 되고 음악이 들어가야 돼요. 제품이 나오니까 이제 한 걸로 또 도약을 해서 다양한 제품이 자, 끊기죠? 다시 볼게요. 발전하고 있는 방법인 거야. 맨날 내가 쓰는 제품이 나오니까 이제 바뀌었죠? 또 도약을 해서 다양한 또 틀려졌죠? 이게 말은 맞는데 중간에 했던 소리들을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이 이렇게 쭉 가야 돼요. 비니시우지 전기 안 들어가는 곳에서 툭툭 끊기죠? 영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귀에 드는 음성이 중요해요. 제품이 드물거든요. 로타리 또 바뀌었죠? 주둥만 때 쓰는 그 날로 이렇게 연결해서 바로 쓸 수 있는 방식. 이게 길게 롱코스로 갈 때는 말이 끊어지면 안 돼요. 기존의 방식이 있거든 벨트 방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벨트 방식. 이런 식으로 말이 끊기면 안 돼요. 그리고 영상이 갈 때는 3초 이상 지나가서 계속해서 같은 장면이 나오면 안 되고. 그 예능 프로그램 오늘 혹시 가셔서 보시거나 아니면 유튜브로 보시면서 한번 유심히 보시고 앞으로 편집을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편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분들도 굉장히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시청자들을 빼앗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서 만드는 편집 방법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벤치마킹 해야 된다는 거죠. 크리에이터가 된 농부들이라고 제가 한번 제목을 봤어요. 지금 그러니까 농부들 중에 크리에이터가 돼서 많이 이제 활동하고 있는 농부들이 꽤 있죠. 일단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에 들어갈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가 하는 콘텐츠는 다양하게 있는데 이제 좀 시골에 살면서 어떤 동기구들 같은 어떤 기구들을 직접 만들어 쓰자가 제일 큰 콘텐츠예요. 두 번째 콘텐츠는 농촌에서 내가 농사 짓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내가 농산물을 팔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의 그냥 땀 흘리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또
보여주는 모습은 닭을 키우기 시작했는데 닭 키우는 장면이 너무너무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닭 키우는 장면을 요즘 많이 넣고 있어요. 그리고 솔바이 농원 아까 많이 하시던데 솔바이 농원 같은 경우가 저도 크리에이터로서 가장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는 채널이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근데 너무 이제 문어발식으로 막 넓혀가긴 하는데 그래도 수익화를 가장 잘 내고 있는 농튜버인 것 같아요. 솔바이 농원이. 이분은 주로 좀 이따 제가 이분 사이트랑 유튜브를 보여드릴 건데 이분은 농산물 판매. 이분이 원래 하시던 거는 그 새싹 채소? 쌈채소 하는 농장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쌈채소 전문으로. 근데 쌈채소를 하다가 지금도 하고 계세요. 쌈채소 하는데 이제 그러면 남의 밭에 농사 짓는 거 보면서 이제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농산물들을 때에 따라서 뭐 절임 배추도 팔고 하여튼 때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물건을 팔고 있어요. 그렇게 팔고 있고 그다음에 이분도 혹시 아실 수 있을지 모르겠다. 영동 상천농원. 지난번에 이야기는 들었어요. 예. 이분이 있는데 이분은 영동에서 상천에서 사과밭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꾸준히 구독자도 늘고 있고 그다음에 조회수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분은 막 문어발처 한다 그랬잖아요. 이것저것 이것 할 때 저것 할 때 있어요. 그럼 어떨 때는 조회수가 더럽게 안 나와요. 어떨 때는 조회수가 너무 잘 나와요. 근데 그게 안 나오고 덜 나오고 다 잘 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곁다리를 막 치면서 지루해 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감소시킨다고 그래야 되나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고. 자, 이런 케이스는 주구장창 사과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에 구독자를 모으고 그다음에 자기 채널을 운영하기에는 괜찮은 케이스예요. 하지만 수익화시키기에는 약간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자, 저 같은 경우 농사 얘기 많이 안 하거든요. 근데 진솔하게 농사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땀 흘리는 모습 보여주고 내가 사과 파는 거 이렇게 해서 사과를 나온 사과하고 이 구독자들은 이미 농사 전문가들이 보는 채널이 아니에요. 일반 소비자가 보는 채널인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일반 소비자가 보는 채널이에요. 농사 얘기 깊게 안 하거든요. 깊은 농사 얘기를 해. 그러면 이 채널이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채널이에요. 근데 사과를 짓지 않는 일반 소비자들이 이 채널을 그렇게 재밌게 보는 채널은 아니거든요. 그냥 이건 농사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갖는 채널이지.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면 이분이나 이런 분들은 소비자층이 확고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건 파는데 좋아요. 이런 케이스는 좀 자기가 10개 팔 수 있는 거에 비해서 왜냐면 구독자나 이런 거에 비해서 판매는 약간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온 협찬 광고도 힘들 수 있어요. 다양하지가 않아서. 그리고 보시는 분 자체가 한정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농촌 크리에이터라 해서 내가 계속 농업 얘기만 하고 농사 얘기만 하고 농사 노하우만 얘기하고 이게 좋은 건 아니고 어느 정도 뼈대는 있지만 계속 옆으로 부풀려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솔바이 농원 걸 몇 가지 한번 볼까요? 어떤 콘텐츠들을 다루는지. 이분이 이렇게 이제 농사 이야기를 많이 하기는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귀농귀촌 부동산도 소개하고, 그 다음에 농기계 사용법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요리하는 농부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자기 요리 채널도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되게 많은 그 농산물 판매를 굉장히 많이 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굉장히 많이 배달량이 밀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직접 판매 모델로 내가 만든 농산물을 직접 판매해서 이렇게 되면 사과 같은 경우 저 팔 때는 되게 희한한 방법으로 팔아요. 남들은 뭐 대과 그래서 몇 가짜리 나누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나눠요. 그냥 첼리팜 꾸러미라고 해요. 그래서 전체를 딱 나눴을 때 뭐 45,000원, 그러니까 제일 비싼 게 한 8만 원이고 제일 알게 3만 원이다. 그러면 5, 6만 원 정도 중간 가격을 맞춰놓고 그냥 꾸러미로 팔아요. 제가
처음에 농사 지면서 그렇게 나눠서 팔아봤거든요. 25가짜리, 몇 가짜리, 몇 가짜리. 맨 마지막에 다 팔고 났는데 대과, 제일 비싼 거 다 남아있는 거야, 그대로. 제일 싼 거 맨 밑에 저기 주문하는 담아 다 남아있고 중간 갖다가 싹 팔리고.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어떻게 나중에 썩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온 저장고 안 갖고 있고 그냥 다 팔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첼리판 꾸러미예요. 그냥 다 집어넣어. 그 대신 그람 수만 맞춰. 큰 거 이따시만한 거 2개 들어가고 조그만 것도 막 들어가고 중간 거 들어가서 그냥 에어팩 포장해서 보내버려요. 근데 크림 먹은 적 없어요. 그렇게 또 포장하는 과정을 다 보여주거든요. 사진으로 다 보여주고 이렇게 넣는데 이렇게 해서 설명을 이제 말빨로 하는 거지. 요거는 아침에 이렇게 아침 나가실 때 하나 그냥 닦아서 드시고요. 요거는 손님 왔을 때 이렇게 드시고요. 따로따로 할 필요 없이 하나 사시면 그냥 거기에 맞춰서 그 크기에 맞춰 드시면 되니까 오히려 이게 더 이익이다. 이런 거 이만한 거 하나 사는데 얼마나 되겠냐. 이거 그냥 이거 다 이따시만한 거 2개 들어가니까 이거는 귀한 손님 오시거나 제수상에 올리시고 요만한 거는 그냥 이렇게 4분, 5분 가족끼리 드시고 요거는 아이들 공부할 때 하나씩 그냥 먹으라고 하고 하나에 다 들어있다. 근데 이게 농협이나 아니면 저쪽 청가로 나가면 씨알도 안 막히는 소리잖아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팔어? 그렇죠? 그렇게 해서 팔고 있어요. 그렇게 팔아도 아무 이상 없이 잘 팔고 있어요. 그게 브랜드 힘이고 그게 크리에이터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죠. 요즘은 유튜브가 크리에이터들한테 다양한 방법으로 돈벌이를 만들어줘요. 이 채널에 이렇게 내 쇼핑몰을 걸 수 있어요. 다이렉트로 내 영상을 보다가 내 영상의 밑에 내 쇼핑몰의 물건들이 노출이 돼요. 그러면 이거 클릭하면 나한테 팔리고 내가 이 물건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또 얼마 전부터 생긴 기능인데 내가 물건이 없어도 내가 어떤 자동차 삐끄덕삐끄덕 소리가 나서 실리콘 스프레이를 내가 이번에 리뷰를 했다. 그럼 리뷰하면서 여기다가 실리콘 스프레이 쿠팡에 있는 걸 걸어요. 그러면 6.7% 나한테 수수료가 떨어져요. 이 링클토레 가서 들어가서 쿠팡에 있는 물건을 사면 쿠팡에 있는 물건은 뭐든지 유튜브에다 걸 수 있어요. 내가 대신 이제 그 구독자 수가 10,000명 이상 이런 걸 채워줘야 되지만 그 정도 유지하면은 충분히 쇼핑몰 수익으로도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 많이 들어올 때 요 광고 수익료만 한 40에서 50만 원 정도 들어와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온라인 쪽도 크리에이터가 되면서 유튜브 생활을 하거나 그러면 이런 온라인 쇼핑몰 내 물건을 직접 팔 수 있는 기회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대감이 생김으로써 아까 제가 그 꾸러미 파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유대감으로 파는 거거든요. 저하고 그 구독자들하고 꾸준히 10년 된 그러니까 5년 된 구독자도 있고 3년 된 구독자도 있고 그 나의 진심을 받아들이는 구독자들한테 물건을 파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신뢰로 물건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하게 또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어요. 내가 집으로 와가지고 이제 체험 프로그램을 좀 계획하고 있긴 한데 아직 여건이 안 돼서 못 하고 있습니다. 무슨 와서 간단하게 이제 난로 만들기를 한번 해본다든지 이런 체험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할 계획으로 있어요. 올해까지 내년부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 아니면 장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와서 같이 장 담가서 놓고 가서 몇 달 있다 집으로 배송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체험 프로그램들 운영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내가 체험 프로그램 운영합니다라고 하면 올 사람들이 없지만 내가 1년 정도, 2년 정도 꾸준하게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 얼굴이 보여주고 인식이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 올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꽤 비싼 돈을 받고도 체험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크리에이터가 된 농부들이 되면 농부만 도움이 되는, 농부뿐만이 아니고 각종 이제 내 자신한테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이 많이 생기죠. KBS나 MBC 같은 방송국에서 출연 요청이 많이 들어온다든지, 물론 저는 안 하고 있지만 하나 딱 했어요. 이제 한국기행 하나 찍었고 안 찍었어요. 그다음부터 별로 방송 체질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저같이 인버서드로 활동하면서 그 다음에 이런 각종 수익들을 챙겨낼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농사로 1,000만 원을 번다 그러면 유튜브를 같이 하게 되면
한 플러스 2배 정도는 농사 이외로 더 벌어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이제 제가 이제 크리에이터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부터는 좀 잘 들으시면서 내가 어떤 컨텐츠, 어떤 플랫폼에 어떤 식으로 내가 접근해야 되겠다를 생각하시는 시간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유튜버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양한 플랫폼이 있으니까 어떤 플랫폼이 나한테 맞을지, 그리고 어떤 컨텐츠가 나한테 맞을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조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사과를 키우고 내가 복숭아를 키워. 그럼 복숭아를 막 전지하는 모습 막 보여주고, 그 꽃적 가는 거 막 보여주고, 꽃적가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위에 거를 긁어내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과나무는 첫 번째 나오는 가지에서 꽃이 맺히니까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사과나무는 그 전까지에서 나오니까 이 전까지 조심하셔야 되고, 올해 맺히는 게 아니고 전나무 전에 꽃눈이 형성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 하면 물론 뭐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소비자들은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의학 한번 덜 쓴단 말 한마디 하는 거, 내가 제초제 한번 덜 쓴단 말 한마디 하는 거, 이게 소비자한테는 더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 말고 내가 가지는 지식을 빡 동원해서 막 지식만 얘기해. 근데 그거 좋아할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거 좋아할 사람들은 그거를 키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키우는 사람은 소비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생각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첫 번째 이 4시간을 전부 다 이 크리에이터란 무엇이고, 크리에이터 종류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크리에이터들이 활동하는 플랫폼이 어떻게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찾으라고, 내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 들어가서 이 크리에이터가 될까라는 접근하는 방식이라든지 어떤 플랫폼들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얘기하는 숏폼, 롱폼, 이런 거 얘기하는데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데 내가 편집 방법을 가르쳐 드리면 그 편집 방법을 해서 올리는 플랫폼을 모르는데,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거가 생기면 그 다음에 플랫폼은 하시면 돼요. 그거는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어요. 쉽게 할 수 있게끔, 아주 쉽게. 자, 이제 영상이 컨텐츠를 만들면은 다 장르가 있어요. 그 유튜브에도 올리다 보면 내가 이게 기술 분야인지, 이게 무슨 연예 분야인지, 이게 무슨 분야인지 이렇게 쭉쭉 나오는 그 카테고리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카테고리가 크게는 이거보다 더 세밀하게 나갈 수 있겠죠. 여기보다. 근데 이제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제가 분류를 해놨어요. 브이로그용은 뭐냐면 내 일기 쓰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뭘 했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오늘 재밌는 일은 이런 게 있었고, 힐링이 가게 되는 그런 콘텐츠겠죠. 이런 콘텐츠들을 꾸준히 찍어 나가는 걸 브이로그용 콘텐츠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브이로그용 콘텐츠들. 그 다음에 정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농약은 이런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초제를 쓸 때 제초제는 근사미 계열은 뿌리까지 죽이는 거니까 이렇게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바스타는 위팔을 죽이는 거니까 이렇게 쓰셔야 되고, 얘네들은 2cm 이하로 안 들어가니까 쓰신 다음에 3일 후에는 질소와 무슨 뭘 분해돼서 이런 식의 말들을 해서 나가는 컨텐츠들을 정보용 컨텐츠들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리뷰는 제가 찍었던 것 같은 영상 있죠. 새로운 농기계가 나오면 이런 농기계가 새로 나왔는데 써보니까 좋더라. 이건 이런 장점이 있고 저건 이런 단점이 있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 아니면 간단하게 전지가위라도 이런 전지가위가 있는데 이런 게 이렇게 좋고 저런 게 좋더라. 써보니까 아임사 거 같은 경우는 배터리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가벼우니까 일하기 편하고, 그 대신 중국제 같은 경우는 이 밑에 배터리가 크고 무거워서 높은 데 있는 거 작업하기 힘들고, 그리고 손에 안전하게 손을 갖다 대고 잘 잘랐을 때도 이런 식의 리뷰는 그렇게 하는 거고, 스토리텔링은 어떤 것들을 기획을 잡아서 요즘 시골에는 빈집도 많은데 그 빈집들이 왜 이렇게 빈집들이 많이 생겼고, 이 빈집들이 있는 주인들은 왜 이 집을 안 팔까요? 이런 이야기로 풀어가는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 이렇게 하나의 이야기들을 이야기로 풀어가는 방식. 근데 그리고 이제 다양하게 방법이 있겠죠. 운동 채널도 있고 여러 채널들이 있는데, 크게는 이런 정도의 4가지 정도의 분류로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어떤 형식이 자기한테 맞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문득 내가 영상을 찍으면 어떤 식으로 영상을 찍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신 있으실 것 같아요? 나는 브이로그. 브이로그. 저는 스토리텔링. 응. 또
다른 분들은? 또 없으면 무조건 리뷰 그쵸? 스토리텔링, 브이로그. 근데 제일 구독자 모으기는 힘든 채널이에요. 왜냐면 내 생활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 사람들이. 그쵸? 근데 이걸 꾸준히 해서 매니아층이 생겨요, 여기는. 정말 그 사람을 실제적으로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매니아층이 생겨요. 리뷰 같은 것들을 뜨잖아요? 리뷰 아닌 거 올라가면 가차없이 작살이야. 안 봐. 근데 이렇게 해서 꾸준히 구독자를 모아놓으면 리뷰해도 잘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빠르게 정보형이나 리뷰형은 빠르게 구독자를 모을 수 있는데 그 이외에 내가 뚫고 나가는 그 방향에서 벗어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브이로그나 스토리텔링 쪽으로 가다가 중간중간 이런 것들을 넣으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좋으니까 봐줘요.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좀 느리지만 나중에 조금 좋아지는 케이스고, 이거는 빠르지만 이 정보를 벗어났을 때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DIY는 뭐 정보형에 들어갈 수 있겠는데 DIY 쪽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어서 DIY라는 좀 뭘 만드는 거야. 난로 만들고 만드는 거 올리면 되게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데 갑자기 거기서 브이로그 아침에 달걀 계란 프라이 먹고 그러면 뚝 떨어져 조회수가. 나는 여기가 특성화되어 있고 각자 자기 채널에 맞는 특성화되어 있는 것들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좀 아까 자두 얘기했었잖아요. 자두 얘기를 하는데 키는 자두야. 근데 그 자두를 그냥 자두로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냥 자두 키우기로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머리를 많이 쓰셔야 돼요. 고민을 많이 하시고. 물론 첫 번째 영상, 두 번째 영상까지는 뭐 찍는 게 그거니까 뭐 적과하는 거 지금 문제 적과하는 거 찍고 막 그러겠지. 근데 그것도 또 차라리 앞에 강아지를 좀 넣어서 예쁜 강아지가 뛰어노는 모습도 보고 얘랑 놀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강아지랑 막 놀다가 또 적과하는 거는 처음에 몇 개만 보여주고 빠르게 확 돌려서 돌려버리고 그 다음 또 다른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게 맛있게 잘 익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지. 자, 농기계, 농업 관련돼서 인기 콘텐츠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면 보통 이제 농업용 콘텐츠는 쉽게 얘기해서 그냥 농기계 리뷰가 제일 많겠죠. 근데 농기계 리뷰가 그렇게 또 많은 농기계가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요즘은 조그마한 것들이 특이하고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농업 박람회 이런 데 가보면 되게 특이하고 비싸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구입해보거나 아니면 내가 유튜브를 좀 하고 있는데 요거 한번 내가 리뷰하고 싶다 그러면 주는 경우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 농기계 리뷰가 그래도 인기가 꾸준히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면도 한번 집에 있는 농기계에 대해서 SS기 같은 경우도 있고 뭐 SS기들을 일반인들은 뭐 SS기 쓰는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일반인들은 잘 모르거든요. 겨울에 SS기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런 것도 재미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거든요. 농기계 리뷰가 인기 콘텐츠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농산물 소개. 그러니까 이런 뭐 요즘 뭐 특이한 농산물들 많이 나오잖아요. 여름인가? 얼음인가? 우리나라 토종 다래. 그걸 뭐라 그러죠? 얼음이죠. 얼음 같은 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또 여러 가지 나오더라고요. 포포나무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이제 주변에 밭 있으면 가서 보여주면서 이런 것들, 새로운 신작물, 뭐 외성호두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농산물에 대한 소개, 그런 것들도 굉장히 인기 있는 콘텐츠 중에 하나고, 또 이것들은 농산물 소개 같은 것들은 그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콘텐츠들이에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콘텐츠들을 꾸준하게 올리는 것도 좋은 콘텐츠예요. 그다음에 농업 노하우 공개. 근데 이 농업 노하우 공개가 참 재밌고 어려운 거가 그 해에 꼭 유행하는 게 하나씩 있어. 어느 해는 고구마 줄기를 어떻게 심으라 그랬더라고. 그랬더니 희한한 방법을 심으라 그래. 또 끊어서 심고 한 번 나오면 그걸 다시 올라와서 다시 한번 옆에서 또 꽂으라 그래. 실상 해보면 그 다음에나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어느 해에는 또 고추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고추 모종의 뿌리를 반으로 자르래. 그러고 심으래. 그 성형농구장에서도 그 말 하더라고. 근데 실상 해봤는데 별로 효과 없거든요. 거기를 더 안 자라. 그러니까 그냥 한 사람이 하면 또 그걸 다 따라서 유튜버들이 해. 검증 안 된 거를. 근데 또
그 해에는 그래서 농사들 다 그렇게 줘. 근데 그걸 또 재밌어 하고 또 따라해요. 그러니까 검증되지 않은 노하우. 저도 한 두어 번 찍었다가 양심상 못 찍겠더라고요. 그거 해봤는데 안 되는 건데 내가 해보자 하는 거는 안 찍으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는 안 찍고 있는데 또 찍는 사람들은 열심히 찍어요. 그냥 돈벌이가 되니까. 사람들이 또 좋아하니까. 농업용, 농업 노하우. 비교가 안 되고. 비교가 안 되고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따라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그냥 컨텐츠 때문에 그냥 찍을 게 없으니까 그 찍어서 올렸는데 조회수 잘 나와요. 근데 내가 그 해 농사 그거를 했는데 엉망인 거야. 아씨 괜히 이거 양심이 찔리는 거야. 이거 괜히 하라 그랬다. 그게 전문자라요? 네. 그리고 가짜가 많더라고요.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좀 처음에는 뭐 한두 번 할 수 있는데 그런 노하우는 별로 내가 해와서 정말 좋았던 것들만 얘기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꼭 그 뒷말도 나오고 안 좋더라고요. 이제 지금부터 조금씩 이제 전문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건데요. SNS 콘텐츠 종류. SNS라고 하면 옛날에 SNS가 뭐였냐면 옛날에는 다음 카페, 블로그, 옛날에 더 이러면 싸이월드 뭐 이런 거 그런 거였는데 지금 SNS라고 하면 그래도 크게 나눌 수 있는 게 제일 대표적인 것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페이스북 또 하나 하자면 X가 뭐냐면 트위터예요. 이제 특징을 하나씩 볼게요. 유튜브는 좀 나중에 봅시다. 나중에 보고 페이스북 제일 먼저 우리가 유튜브보다도 페이스북이 먼저였을 것 같은데 페이스북이 생겨서 이제 우리나라에 좀 쭉 들어오고 팔로워가 많잖아요. 페이스북은 팔로워가 5,000명으로 한정돼 있죠. 자기 개인 한정 5,000명인가 1,000명인가 1,500명인가요? 저는 이거 찬지가 한 10년 이상 돼가지고 다 잘라내고 있는데 페이스북이 있고요. 페이스북은 보통 한 이게 40대, 50대, 30대 요 정도 30대, 50대 중장년들 층에서 가장 많이 쓰는 플랫폼이에요. 여기는 이미지 중심으로 돼 있고 요즘은 동영상도 많이 하지만 여기는 보통 이미지하고 글 중심으로 돼 있고 팔로워 중심으로 돼 있고 그리고 여기서 사용되는 동영상 콘텐츠는 릴스라는 게 있어요. 릴스는 세로로 된 1분짜리 미만의 동영상을 얘기해요. 보통 릴스.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이 있는데 인스타그램은 20, 30대 젊은 층 남자 여자들이 많이 사용을 해요. 좀 젊은 애들이 많이 쓰죠. 여기는 이미지도 페이스북에 비해서 해상도가 더 좋아요. 그리고 여기도 릴스를 이용해서 그 동영상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릴스가 굉장히 많아요. 릴스가 쉽게 해서 릴스도 숏폼이에요.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 같은 회사예요. 네. 원래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가 있었고 틱톡이 있었는데 유튜브가 원래 기존에 있었거든요. 기존에 유튜브가 가장 막강한 그 플랫폼이었어요. 동영상 플랫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중국이 틱톡을 만들었어요. 옛날에 유튜브는 이렇게 보는 방식이었는데 틱톡은 이렇게 보는 방식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굉장히 빠른 템포로 움직이고 선택할 거 없이 내가 찍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올리면 계속 나오는 거죠. 자, 요거 세 개는 세로 환경의 쇼츠예요. 쇼츠라는 게 뭐냐면 1분 아래의 짧은 영상이면서 세로로 된 영상을 말하는 거예요. 얘는 유튜브는 가로 영상도 있고 세로 영상도 있어요. 여기는 중심이 롱폼 10분 정도 길이의 긴 영상. 그러니까 쉽게 얘는 길게 여러 개를 길게 자세하게 소개할 수가 있겠죠. 이야기들을. 근데 스토리를 전개시킬 수가 있어요. 이래서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농기계 리뷰할 때도 자세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습니다라는 거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농사 밭에 가서 앉아서 오늘은 아침에 밭에 가서 이런 작업을 하려고 나왔는데 와보니까 청개구리가 있네. 아니면 달래가 올라왔네. 오늘 이거 하지 말고 달래 캐야 되겠네. 순식간에 바뀌는 거죠.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들을 유튜브에서는 담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얘네들은 그렇게 담기에는 너무 짧아요, 시간이. 그냥 달래다 끝. 그걸 끝이어야 돼. 거기서 괜히 굳이 달래를 캐서 뭐 해서 뭐 했다고 하면 그 쇼츠의 개념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나가다 달래다 3초 끝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달래다 뽀글뽀글 된장으로 넘어가면 돼요. 중간이 없이. 그렇게 하는 게 더 오히려 사람들한테 다가가요. 젊은이들한테. 이걸 캐다가 씻어서 된장찌개 끓여서 밥해서 먹고 이걸 사람들이 기다려주지는 못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래서 쇼츠를 할 때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달래다. 앉아. 끝. 집에 가서 뽀글뽀글 된장 한 놈. 그럼 5초에 10초 사이에 끝나버린 영상이. 자,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할 수 있냐. 유튜브를 찍어.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유튜브를 제가 처음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롱폼 일주일에 2개, 숏폼 5개 올린다 그러잖아요. 롱폼을 2개 찍으면 쇼츠가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져요. 그 안에서. 내가 만들어준 영상 갖고 짜집게 하는 거예요. 요만큼만. 내가 어떤 농기계에 가는 거를 찍어 농기계 리뷰를 해서 거기에 로타리 작업도 있고 휴랩 작업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작업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딱 떼어. 그래가지고 여기 10초만 윙 하고 로타리 돌아가는 장면 빨리 돌리게 해가지고 딱 쇼츠 하나. 그 다음에 두둑 만들어 쭉 가는 거 쇼츠 2. 비닐 깔고 가는 거 쇼츠 3. 그러면 내가 일주일에 롱폼 하나 만들어갖고 쇼츠 3개 집어넣었잖아. 그리고 얘를 관련 동영상으로 끌어붙여 여기다가. 얘가 보다가 관심 있으면 밑에 써 있어요. 관련 동영상 그 밑에 버튼이 있어. 그 누르면 롱폼으로 연결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내 롱폼을 홍보하는 역할로 해주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동시에 이용할 수 있어요. 유튜브는. 지금 제 생각에는 처음에 이거를 하시기에는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접근하기가. 근데 일단 유튜브부터 접근을 하셔가지고 유튜브에 생성된 롱폼과 유튜브에서 만든 쇼츠를 그대로 여기다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누가 뭐라고 그러지도 않아. 내 영상이니까.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한 번에 다 넣으면 역효과가 나니까 얘 만들고 롱폼 만들고 그 다음 날부터 3일 동안 쇼츠로 얘를 홍보해주고 일주일에 여기다 올려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거의 영상이 계속 쇼츠에 올라갔던 영상이 똑같이 인스타, 그다음에 페이스북. 연동시켜 놓으면 여기만 올라가면 여기도 같이 올라가요.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 같은 회사라고 그랬잖아요. 아이디 연동을 시켜 놓으면 한 군데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요. 2개가. 틱톡 물론 올리면 되고요. 농촌에서 효과적인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일단 제가 경험상으로는 방구석에 앉아서 하면 안 돼요. 무조건 바깥으로 나오셔야 돼요. 웬만하면 야외에서 촬영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바람 소리가 너무 심하게 들어가서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마이크를 하나 싸구려로 준비하셔가지고 제가 보면 여기 마이크에 여기 이렇게 된 이거보다 더 솜으로 이렇게 털실로 된 것 같은 거죠. 그거 끼운 그 마이크를 쓰시고 촬영을 하셔야지 말소리가 정확히 전달이 돼요. 그래서 꼭 마이크를 사용하시고 야외에서 찍으셔야 돼요. 실내에서 찍는 거는 거의 효과가 없어요. 이런 거는 실내에서 찍어도 돼요. 보조사업 받는 법, 귀농귀촌 자금 받는 법, 이런 것들만 전문으로 따는 채널도 있더라고요. 농기계 SS기 2,000만 원에, 1,500만 원에 구입하는 법, 아니면 60만 원으로 관리기 구입하는 법, 이런 것들은 안에서 찍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170만 원짜리, 130만 원짜리를 보조사업 받아서 사면 65만 원 들어가고 65만 원 보조사업 받아서 사면 되니까, 그렇게 사면 되니까 65만 원에 사는 법, 이렇게 후킹하는 거죠. 후킹. 제목 후킹. 그런 콘텐츠들은 방향에서 하셔도 되는데, 그 나머지는 웬만하면 계절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좋아요. 그래서 보면 거의 똑같아요. 그 철에는 그 철에 비슷한 영상을 또 찍을 수밖에 없어요. 보면 봄스러운 영상, 여름에 여름스러운 영상, 가을에는 가을스러운 영상, 겨울엔 겨울스러운 영상, 눈밭 영상, 이런 것들이 식상할 것 같지만 나는 식상한데 도시 사람들은 식상하지 않다니까요. 또 나오고 또 봐도 또 봐요. 또 봐도 또 보고. 내가 똑같은 작업을 매년 5년째 파쇄기 빌려다가 그 잔가지 파쇄하는 영상을 찍거든요. 5년째 조회수가 좋아요. 계속해서 매년 똑같이 찍는데 이제
방식을 조금씩 바꾸죠. 어떨 때는. 저번 동영상에는 어땠냐면 내가 그 갖고 왔는데 기계가 안 도는 거야. 그래서 딱 열어보니까 반납할 때 넝쿨을 다 엉켜놔서 다 엉켜있어, 이 안에가. 그러니까 여기 기술센터에 여기서 검수도 안 하고 내보냈고 또 반납하는 사람도 말이라도 해줬으면 갖다 주면서 이거 엉켜서 이게 작동이 안 돼요. 말이라도 해줬으면 고쳐서 내보냈을 거 아니야. 말도 안 해주고 집어넣고. 근데 바쁜 차례는 어쩔 수 없거든. 4시에 갖다 놓은가 동시에 4시에 또 빌려가니까. 지금 차례는 막 장가지 파색이 정신없잖아요. 나도 빌려야 되는데, 다음 주에 빌려야 되는데. 그런 영상, 근데 그래서 그걸 콘텐츠로 찍었어. 양심 좀 갖고 삽시다. 그랬더니 또 그것도 대박 나는 거야. 그런 식으로 매번 또 새로운 일이 생겨요. 그래서 농촌 콘텐츠가 좋은 거야. 도시에서는 어떤 사건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큰 사건들이. 근데 여기는, 농촌은 매주, 매달 달라지잖아요. 풍경도 달라지고, 하는 일도 달라지고, 콘텐츠가 무궁무진하게 생성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유튜브나 크리에이터 하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을 갖고 있어요. 조금만 눈만 돌리면, 시야만 넓히면. 가을에는 정말 추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았다. 내가 걷어들일 것도 많잖아. 김장철에는 또 배추 이야기하면 되고. 다 똑같은 얘기. 그냥 또 내년에 작년에 했던 얘기인데 오늘 또 해도 또 재밌어하고. 또 화목난로 때우는 집들은 나무 사오는 거. 그거 되게 좋아해요, 사람들. 30만 원 갖고 1년 내기 이런 거 얘기하면 되게 좋아해요. 대신 이제 제목을 잘 정해야 되죠. 유튜브의 반은 제목이에요. 썸네일과 제목. 그걸 잘 정하면 반은 성공하고 들어가요. 저 같은 경우 이름 하나 제목 하나 정하는데 1시간이 걸릴 때도 있고 2시간이 걸릴 때도 있어요. 유튜브 제목 정하는데. 근데 유튜브 썸네일 만드는 사진 고르는데 1시간 걸릴 때도 있고 유튜브 썸네일을 정했으면 썸네일에 들어가는 문구 만드는데도 1시간, 2시간이 걸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다니까. 그 사람들은 그 안에 내용을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을 이빨 걸어서 후킹 낚시질 해야 되거든요. 클릭을 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일단 5분을 보든 5초를 보든 일단 누르고 들어와야 나한테 돈이 될 거 아니야. 누르고 들어오게끔 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썸네일의 그림이고 썸네일의 문구고 제목이란 말이에요. 자, 밑에 유튜브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 정하는 동안 잠깐 제가 유튜브 알고리즘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내가 영상을 만들었어요. 영상을 만들면 그 영상이 딱 올리잖아요. 그럼 아무도 안 보겠죠. 아무도 안 보는데 누구한테 이 유튜브가 딱 유튜브에 들어갔을 때 맨 위에 보여주는 그 영상들이 있어요. 유튜브가 보여주는 거. 순서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죠. 유튜브가 영상을 정하잖아요. 그 영상을 정할 때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순서대로 이걸 노출시켜주냐. 거기에 항상 내게 맨 위로 올라가면은 떡상인 거예요, 그게. 근데 올라가서 노출이 되는데 화면에 보통 한 5개에서 10개 정도 보이겠죠. 화면마다 틀리지만 그 안에 10개 안에 들어갔을 때 그걸 노출시켜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노출시켜주는 거가 제일 처음에는 딱 영상 올리면 나를 구독하고 알림 설정이 돼 있는 사람들한테 먼저 보여줘요. 따다닥 보여주죠. 그게 이제 보통 그래서 하는 얘기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맨 위에 올리려고. 왜냐면 피드백이 좋다는 건 그 영상이 좋다는 뜻이거든요. 알고리즘이 볼 때. 그럼 걔네들 걸 맨 위에 올려줘요. 제일 처음에 무조건 그래서 구독자 많은 게 유리한 게 알림 설정 많이 하는 사람이 유리한 게 무조건 펼쳐서 보여줄 수 있는 숫자가 많은 거잖아요. 일단 포집될 수 있는. 근데 내가 100명이면 100명한테 보여줄 거고 10,000명이면 10,000명한테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 중에 딱 보여줬는데 이 사람들이 많이 누르네? 그러면 그러면 그 전에 딱 유튜브 보는 사람들 중에 관련 검색이나 그 류의 음악, 그 류의 영상들을 즐겨보는 사람들한테 또 보여줘요. 구독자 지나서 이제. 근데 거기서 클릭이 또 일어나야 돼요. 클릭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3번째 퍼뜨려주는 게 그러면 그 전에 또 그보다 조금 더 큰 면적의 사람들한테 보여줘요. 그 다음에 클릭하고 댓글이 붙고 가면 그 다음에 무작위로 확 퍼뜨려줘요. 그런 식으로 알고리즘을 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알고리즘을 타고 들어가서 보통은 알고리즘이 어느 정도 선에서 끝나냐면 한 2단계나 3단계에서 끝나요. 2단계에서 끝나면 몇천 단위 정도가 나오고 3단계에서 끝나면 몇만 단위가 나오고 4단계까지 가면 몇십만의 조회수가 나와요. 대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한 4단계쯤 가면 쓸데없는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려.
너나 헤쳐먹어라. 초심을 잃었다. 그딴 식으로는 뭐 그게 그러냐. 뭐 한세월 한다. 온갖 악플이 달려. 그때쯤 가면은 이 멘탈이 좋아야 돼. 그걸 이겨내야 돼. 근데 유튜브는 철저하게 이 유튜버 편이에요. 왜냐면 유튜버가 돈을 벌어주는 거잖아요.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 돈을 벌어주는 게 아니고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돈을 벌어주는 거기 때문에 유튜브는 철저하게 유튜버 편이에요. 유튜브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 편이에요. 뭐냐, 어떤 일이냐. 내가 이제, 나 같은 경우는 무지하게 많은 금칙어를 넣어놨어요. 내 채널에 대해서 글을 쓰려면 그걸 다 피해서 들어와야 돼. 그래도 들어온 애들이 있어. 어마어마하게 많은 금칙어 써놨거든. 이 글을 못 쓰게끔. 18 못 쓰게 해놨고, 못 쓰게 해놨고, 그래도 어떻게 뚫고 들어왔다. 그러면 조용히 그 사람을 차단시켜요. 근데 차단시킨 줄 몰라. 차단당한 사람. 자기는 자기 글이 보여. 자기가 악플 쓰게 보여요. 그 사람한테는. 근데 남들한테는 안 보여. 그러니까 자기 만족하고 있는 거야. 욕해놓고. 철저하게 유튜버 편이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러면 그냥 차단하면 돼요.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으니까 댓글을 막아. 댓글 못 쓰게, 그 영상에 대해서. 그러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조회수. 왜냐하면 댓글이 붙어서 막 이렇게 돼야 이게 댓글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유튜브가 볼 때 좋은 댓글이든 나쁜 댓글이든 똑같아요. 관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댓글이 많이 달려도 돼. 그럼 많이 퍼져요. 욕 엄청 하면서 많이 퍼져. 욕 먹으면서. 근데 유튜브는 좋아요. 유튜브는 악플이 됐건 선플이 됐던 댓글 단다는 것 자체가 이 영상이 뭐 사람 죽이고 사는 이야기만 아니면 좋다 이거야. 왜냐면 그걸 보고 관심을 표현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튜브 그 댓글에 막 호응해야 되고 막 댓글 달아달라고 얘기하고 구독도 얘기해달라고 좋아요 눌러달라고 피드백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많이 퍼지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롱폼하고 숏폼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고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남으면 제 영상 몇 개 보여드리고 그러면서 수업 끝내고 다음 시간에는 아마 최첨단 좀 것들이 많이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스마트폰에 까는 일도 많고 해서 실습이 많아서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이론 수업을 여기까지 좀 오늘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롱폼은 긴 거죠? 쉽게 롱폼. 긴 거. 아까 제가 롱폼 어떤 게 롱폼이라고 그랬죠? 10분 이상. 10분 이상까지는 아니더라도 10분 가까이. 자, 유튜브에서 롱폼이라고 얘기할 때는 2분이 넘어가면 롱폼이라고 3분이 넘어가면 롱폼이라고 얘기를 해요. 3분이 넘어가면, 유튜브에서는 3분이 넘어가면. 근데 보통은 유튜버들이 어떻게 작업을 하냐면 8분을 맞춰요, 기본적으로. 왜 8분을 맞추냐 하면 유튜브는 수익이 광고 수익이 많잖아요. 그러려면 중간 광고가 들어가야 되는데 8분이 넘어가야 중간 광고를 넣어줘요. 전체 영상 중에 8분이 넘어가야 그 중간에 광고를 넣어주거든요. 넣어줄 때도 있고 안 넣어줄 때도 있는데 자기들이 알아서 넣어주는데 8분이 넘어가야 중간 광고가 들어가요. 그래서 꼭 8분을 맞춰서 저도 제 영상은 거의 8분 1초에서 8분 10초 사이에 왔다 갔다 해요. 8분을 맞춰서 영상을 많이 찍어요. 롱폼은 보통 3분 이상에서 3분이 10분짜리. 그 다음에 주제가 복잡하고 주제를 길게 기승전결을 만들어서 넣을 수 있는 것이다. 그 나름대로 그런 매력이 있고 이건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숏폼은 즉각적이고 간결하고 정보 전달성이 좋고 그 다음에 굉장히 빠르게 그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집어넣어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대신 돈은 얘가 더 된다. 얘가 10만 뷰가 나왔을 때 돈은 10만 원 정도 본다고 치면 얘는 100만 뷰가 나와야 10만 원 벌 수 있다. 한 100배 정도 차이 난다. 아까도 롱폼, 숏폼은 제가 다 설명드렸어요. 롱폼을 만들어서 숏폼으로 교차해서 활용하면 좋다. 다음 시간에 실습도 아마 이렇게 막 깊게 들어가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다 이제 제가 하면서 알아들으실 수 있으면 알아들으시는데 좀 안 되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는데 하셔야 아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AI 하나만 갖고 이제 이거 하는 것만 배우셔도 편집은 나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편집 기술은 그냥 하면 돼요. 하면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대신
그 전까지 과정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도 그 전 과정을 말씀드린 거고 또 이런 AI도 가르쳐 드리는 거고 그 전까지를 만들면 표현 방법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게끔 툴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요즘은. 그러니까 그 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거 편집 배수 기우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되게 쉬워요. 자, 그러면 감사합니다. 네.